단대님,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장마감 시황이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흐름 자체로 보면 내 같은 경우는 이게 차트의 추세를 보거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엄청나게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지, 그지?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막 쏟고 치거나 갭이 많이 떠서 반등이 나와서 안착하는 이런 게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고, 지금은 코스닥이 일단 많이 빠졌잖아. 오늘 하락 박스 안에서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온 거거든. 중요한 거는 의미 있는 반등이라면 하락 박스를 벗어나는 반등이 나와야 돼. 오늘 반등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고,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코스피도 지금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급등을 하면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아직까지 단기 추세를 돌파하는 반등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 이거는 한 2, 3일 정도 흐름을 더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어차피 코스닥,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111선 반등이거든. 그래서 요 반등에 성공할지 한번 봐야 돼. 주가가 많이 빠질 경우에 주도주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도체 HBM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힘이 좀 남아있어서 오늘 반등을 주도를 했고, 전일 미국의 ADR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또 폭등을 하는 바람에 그 분위기가 좋아졌던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보니까 한미 반도체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좀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실적 위주의 반등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가치가 있는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지. 그래서 계속 하락 중에 반등이 나오고 하락 중에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지금 매도세가 아직 강한 시점에 이렇게 보면 돼. SK하이닉스도 오늘 뚫지를 못했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를 확실하게 뚫어주는 그런 모멘텀 있는 강력한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접근 금지다. 그리고 타점에 들어가야 돼.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저 추천이 이렇게 다 나갔거든. 박스 하단에서 상단까지야. 그래서 오늘 111선 정확한 반등 자리, 여기 동그라미 자리에서 24만 4천에 추천 나갔고, 오늘 이런 건 팔아야 되는 영역이거든. 중요한 건 요 위에가 계속 매물이기 때문에 이 매물을 뚫어 올릴 만한 강력한 액션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지를 하면서 뚫어 올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우상향이 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추격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더 간다 하더라도 우량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 중에서 수급 들어오거나 올라온 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나는 지금 코스닥에서 실적, 밸류, 재료,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까지 다 좋은 흑자 기업들이 주가가 오래 많이 빠졌단 말이야. 그런 종목들 내가 봤을 때는 찾아서 추세 돌아갈 때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코스닥 보면 초보자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을 딱 보면 코스닥 지수거든. 이게 종합 지수란 말이야. 근데 코스닥이 내려가는 이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가치가 있잖아.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박스 안에 가치가 있는데 이 박스권을 뚫어 올린 종목들이 있어. 이런 종목들 해야 돼. 예시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건 뭐 찾아봐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 코스닥 지수보다 강한 거. 지수와 같이 하락박스 안에 갇혀 있는 거 말고, 지수는 하락박스 가치가 있는데 종목 자체가 하락박스를 뚫은 종목들은 지수보다 강하다 이거지. 그런 종목들 찾아서 공략을 해야 돼. 보다 센 종목을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실적까지 같이 받쳐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바닥권에서 정말 파이프라인, 재무, 회사의 실적이 좋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자산도 증가하는 이런 회사들 중에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수급이 빨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빠진 애들이 있단 말이야. 회사가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종목 팔고 그냥 삼성전자 갈래, 그냥 딱 그거 때문에 지금 빠진 애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런 종목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이겠지. 근데 지금 현금을 들고 새로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 지금 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런 건 나중에 추세가 변환되면 다시 들어가면 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과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자리에 나와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좋아. 지금 보면은 K3i 이런 것들도 지수보다 강하지. 이런 것들 줄을 닦아보면 추세를 들어 올렸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스닥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 코스닥은 아직 박스 안인데 이런 건 박스 돌파했잖아. 이런 것들이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검색기에서 그날 코스피를 무시할 정도로 강한 시초가 수급이 들어온 애들, 그런 애들 찾아서 시초가 단타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일단 코스피 종합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그런 걸로 이제 매매를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 장은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패턴이 나온 게 아니라 낙폭과대에 대한 복구 정도 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아직까지 추세가 돌아간 시장은 아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전전날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온 날이고, 추세 박스로 보면 추세 박스 돌파를 못했다, 그렇게 보면 돼. 전체적으로는 아직 하락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 중에 있지만은 한두 개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겨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 종목명을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생방송에서 매일 얘기해 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면 돼. 내가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이 시장을 지켜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어. 근데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조차 남들보다 작게 깨먹고 또 다음 시장에 왔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이 수익 낼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면 돼. 우리가 모든 시장에서 수익 날 수 없거든. 나도 하루에 단
많다 치면은 깨먹는 날이 5일 중에 두세 번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조차 다 계산 안에 있어야 돼. 내가 3일을 깨먹어도 그 다음에 5일 6일을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주식 고수들의 고급 기법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주식달인연합을 검색하세요. 오늘 카카오페이 요것도 추세가 좀 돌아갔어. 이런 것들도 오늘 추세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약간 눌러줄 때나 아니면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늘 종가 기준에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영역이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건 이때까지 많이 낙폭이 심했던 코스닥 종목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수급이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닥이야. 장기적인 관점은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보면은 이때가 지금 바닥이었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고, 물론 실적이 안 좋은 걸 들어갈 소리는 아니야. 기업의 밸류는 아무 이상 없는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진 애들, 수급 때문에 빠진 애들은 다시 회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구분을 해야 돼. 사람으로 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몸에 병이 있어서 살이 빠진 건지, 이 사람이 며칠 굶어서 살이 빠진 건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건강증후가 아무 이상 없는데 며칠 굶어서 살 빠진 애들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다시 살이 찌잖아. 근데 무슨 병이 걸린 사람들은 안 찌잖아. 딱 그런 느낌이거든.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느낀 건 그거야. 항상 폭등장 이후에는 급락장이 오고 급락장 이후에는 폭등장이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 조선 뭐 이런 것들 빼고는 지금 다 빠졌단 말이야. 근데 코스닥 시장은 그것 때문에 수급 다 뺏겨가지고 다 빠졌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상화되는 그 과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코스닥 우량주들 잡아가는 거는 기회라고 봐.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고 에너지 모으고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현대차, LG전자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하고 지클 AI 로봇주들이 지금 다 고점 대비해서 이때까지 올라갔던 거를 거의 7, 80% 토해냈단 말이지. 내가 봤을 때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주식은 급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해도 안 되고 욕심을 부려도 안 돼.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또 추세가 안정화되면 또 잡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매매하지. 위에서 막 삼성전자, SK하면서 잘 가니까 그래서 위에서 추격을 해버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안 해버리고, 지금 코스닥 우량주들 바닥에서 이제 타점을 노리고 있는 것도 엇박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삼성전자, SK 하니서 외치고 있거든. 물론 타점 잡고 들어가면 돼. 근데 나는 바닥에서 앞으로 대세 상승할 종목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 그래서 자율주행도 있고 피지컬 AI도 있고, 그게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이 앞으로 상용화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혜택을 볼 때 우리 회사들도 혜택이 볼 거 아니야. 지금 봐봐, 버스 기사님들이 운전을 하잖아. 근데 자율주행이 나오면 버스 기사분들이 운전을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러면 노선을 늘릴 수도 있고 노조나 이런 게 또 없고, 그러면 버스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 수익성이 확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송회사다, 기사들이 다 운전하잖아. 근데 그게 로봇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로 대체되면 어떻게 되겠어? 수익성이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뭐 물류라든지 공장의 생산시설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다 생각을 해야 돼. 지금은 양산이 안 되고 있잖아. 앞으로 이제 폭발적인 양산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양산 단계의 계약은 아니지만 로봇 관련주들의 계약들을 따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나 로봇에 관련돼 있는 대기업들이 뒤에 버티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돼. 앞으로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 피지컬 AI가 쏟아져 나올 거야. 거기에 관련되는 부품주들은 매출이 폭발하겠지. 지금은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에 관련되는 그런 부품들 가지고 로봇 청소기나 로봇 팔이나 이런 걸 이제 만드는 데 쓸 수는 있겠지. 그리고 피지컬 AI가 나올 때까지의 그 1, 2년의 공백이 있어. 그 공백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 즉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 관련주지만 피지컬 AI가 양산되기 전인데도 이미 흑자가 나고 있거나 자산이 많거나, 그 다음에 충분히 1, 2년을 버틸 수 있고 R&D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주로 하거든.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슈를 받으면서 탄력받을 수 있는 애들 보면은 뭐 전선 애들도 있고, 해양 플랜트, 해상풍력, 해상태양광. 그 해상풍력이나 해상태양광을 하려면 바다 위나 호수 위나 이런 데서 띄워야 되잖아. 띄워서 이제 육지가 모자라니까 바다로 간단 말이지. 우주는 좀 먼 미래인 것 같고 바다로 가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할 텐데, 바다나 큰 호수 있잖아. 아니면 저수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전력이 생산되면 그 전력을 와이파이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 송전선이 깔리잖아. 그지? 해상 송전선. 그렇기 때문에 해상 송전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업들도 있어. 오늘 이제 VIP방에 내가 한 종목을 얘기했는데 비상장이야.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아리백을 전 세계적으로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40년,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제로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발맞춰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치킨 게임이 들어가지 않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아. 그래서 해양 플랜트 구조라든지 해양 선정망이라든지 타워 있잖아. 뭐 풍력 같은 경우는 그 타워 같은 경우도 CS 윈드나 이런 애들은 전 세계 1등이거든.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트가 돌아가면, 차트가 안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차트가 돌아가면은 그때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가 단발성으로 하루에 5% 10% 먹을 종목으로 많이 있거든, 검색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짧게 단타로 수익을 내면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타이밍이 왔을 때 현금을 들고 있다가 밀어넣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그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주도주로서 뭐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3에서 50%야. 근데 바닥에서 폭발적으로 뭐 작게 올라가면 100%에서
200에서 300%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 늘렸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자금을 투입할 때 내가 발굴할 능력이 없거나 대응할 능력이 없으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뭐 주구장창 외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 기회를 엿보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쇼핑하듯이 골라 잡으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코스닥의 저점은 거의 다 왔다. 대신에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그거를 좀 모를 뿐이지. 근데 3개월 6개월이 길다? 생각보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루한 시간이거든. 그거는 삼성전자 폭등하기 전에 보면은 9만원에서 5만원까지 빠져가지고 거의 1년을 행보를 했거든. 1년간의 그 바닥에서 에너지를 모았단 말이야. 그게 짧진 않지 솔직히 말해서.